안녕하세요. 노부장입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를 검토하기 위해선 아파트의 분양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알아야 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아파트를 지을 땅을 사는 토지 가격, 두 번째는 그 땅 위에 아파트를 지을 공사비, 세 번째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각종 금융비용입니다. 여기까지가 메인이고, 네 번째는 그 이외에 설계라든가 감리, 제세공과금, 분양대행 등등을 포함하는 각종 기타 비용입니다. 우선 토지 가격부터 생각해보죠. 주택사업의 시행자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인허가를 진행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토지주들은 자신의 토지를 매각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으니 조금 더 싸게 팔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나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인 경우는 입찰 가격에 그런 요소를 반영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부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으로 공사비와 금융비용 그리고 그 이외의 각종 비용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고 재료비나 인건비가 저렴해지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이런 제도가 시행되었으니 시공이익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시공비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금융비용은 조달금리에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하는데, 이 경우는 시중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또 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낮은 금리로는 조달이 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금리는 금융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 분양가 상한제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이외의 각종 비용들도 분양가 상한제에 영향을 받는 요소는 적습니다. 분양가 총량에 대한 제한이므로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이외에는 별도로 변동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전에 후분양자와 관련된 동영상에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주택 공급 사업에서 분양가를 정하는 루틴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상은 주변 시세 조사와 공급할 예정인 상품의 특성을 감안해서 시중에서 통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양가를 정합니다. 대세 상승기에는 조금 높은 분양가가 적용이 되기가 쉽고, 대세 하락기에는 조금 낮은 분양가가 적용되기가 쉽겠죠. 그리고 그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비용들을 산출하고 총 분양가에서 총 지출을 뺀 사업 수익과 각종 리스크를 감안해서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것을 말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출 금액의 감소가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비용도 동일한 비율로 줄어들어야 평소만큼의 공급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토지비가 감소하거나 공사비가 감소하거나 금융비용이 감소하거나 하는 일이 하나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했다시피 분양가 상한제는 공사비가 낮아지는 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융비용이 낮아지는 요인도 아니죠.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토지를 매각하는 소유주는 굳이 자신의 토지를 분양가 상한제가 되었다고 싸게 팔기보다는 정책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버티거나 가격을 내리지 않고 매물로 내놓거나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자 입장에선 사업성이 나빠지는 원인이 되므로 공급은 시행 전과 비교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게 타당할 거라 생각됩니다. 전에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서울과 그 인접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의 조정을 지역적인 공급과 수요에 대한 규제로 풀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 사람인데,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을 통해 서울의 집중 부하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